네, 먼저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이냐, 극적인 타협이냐를 두고 관심이 그동안 집중됐었습니다. 어제 오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이 결국 결렬되면서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접 조정에 나섰는데요. 다행히도 어젯밤에 이제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위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나온 결과죠. 네, 어제 오전에 이 중앙노동위원회 이후로 이 사후 조정이 결렬되면서 위기감이 조성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고용노동부 김명훈 장관의 주재로 경기 고용노동청의 교섭이 또 재개가 되면서 밤늦게 합의 소식이 도출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파업 당일 하루 직전에 극적인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자,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적자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배분이 문제였습니다. 사측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을 좀 고수해왔고요. 또 노조는 적자 부서에 대한 고려를 좀 요구하면서 맞서왔죠. 네, 맞습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사측은 이 원칙을 유지하되 1년간 적자사업부에 이 배분 방식을 적용하기로 유예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승호 위원장은요, 이 유예 조치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 또 사측 대표인 여명구 부사장 역시 최적의 방안을 위한 대화로 이제 접점을 찾았다고 밝혔고요. 특히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서 특별 보상 제도를 좀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도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네, 중재에 나선 김명훈 장관은요, 반도체 생산 부분의 동기부여와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 국내 경제 발전에 중요하다라는 점을 또 강조하기도 했고요. 회사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예외도 없는 원칙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노사 양측에 합의 가능한 제안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합의 직후 노조의 움직임도 좀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예정됐던 총파업을 별도 지침까지 좀 유보하기로 하고 좀 곧바로 잠정 합의에 대한 찬반 투표 공고를 냈는데 어떤 걸까요? 네, 이번 투표 같은 경우에는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요, 오는 28일 오전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번 2026년 임금 협약 최종 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노사 양측은요, 이번 합의에 따라서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드는, 이러니까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요,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뜻을 또 밝히면서 조합원들의 소통에 집중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어제 오후 4시부터 있었던 또 이 경기 고용노동청에서 이 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양측이 다시 마주 앉아서 또 예고된 총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렇게 막판 심폐소생술이 좀 잘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중노위 조정이 또 결렬되면 바로 파업 수순이지만 정부가 파업 전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대화의 장을 마련한 건데 정말 잠정 합의안이 잘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금 전해드린 이 잠정 합의 소식에 이어서요. 이번 합의안에 담긴 파격적인 좀 보상 규모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들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반도체 부문 임직원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노사가 사업 성과의 무려 10%급 이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기로 합의를 하면서요. 가능해진 수치입니다. 핵심은 기존의 OPI 외에도 이 DS 부분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한 건데요. 노사가 합의한 사업 성과의 10.5%를 또 이제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도 따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지급률 상한이 없다는 점이 좀 파격적인 것 같은데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300조 원 안팎인데 이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어떤가요? 네, 영업이익 300조 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요. 특별 경영 성과급 재원만 31조 5천억에 달합니다. 이를 배분 방식에 따라 계산해 보면요. 메모리 사업부는 직원당 1인당 약 5억 4천만 원을 이 자사주로 받게 되고요. 여기에 기존 OPI 5천만 원 정도를 더하면 총 6억 원 정도의 성과급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앞서 또 쟁점이었던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안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자, 비메모리 부분처럼 적자가 예상되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네,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 적자 사업부 임직원들도 최소 1억 6천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부문 공통 재원을 활용해서요, 최소한의 보상을 또 보장해준다라는 건데요. 다만 적자 사업부의 경우에는 산출된 지급률을 60%를 적용하되 이 기준을 1년을 유예해서 2027년부터 적용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또 보상 방식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자사주로 지급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후에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주가 부양의 임직원을요, 주인의식을 고려해서 또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1년간 그리고 2년씩 매각 제한 기간을 두면서 장기적인 성과를 연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또 이번 특별 경영 성과급 제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적용된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자, 물론 일정한 영업이익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죠. 네, 맞습니다. 2028년까지 매년 영업이익이 200조 원, 그 이후에는 2035년까지 매년 100조 원 달성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요, 6.2%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자녀 출산 경조금이라든지 이 상향이나 또 사내 주택 내부 제도 같은 복지 혜택도 대폭 강조가 됐습니다. 네, 또 이번 합의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완제품 부분이나 또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도 포함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DX 부분과 또 CSS 사업팀에도요, 600만 원 상당의 또 자사주를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업체 동반 성장을 위해서 재원 조성 계획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노사 간 파업 대신에 이 파격적 보상과 그리고 상생을 선택한 만큼 이번 합의가 삼성전자 제도약에 또 한 번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